페이지 가셔서 이제 9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간 김에. 끊기면 안 되니까. 9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공급이라는 게 나오나요? 자, 이제 수요를 배우셔야 이제 공급을 배우세요. 공급이죠. 자, 공급도 똑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공급은 파는 쪽을 얘기를 해요. 그럼 판매자가 이 칠판 주개를 10,000개를 생산합니다. 많이 생산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따라서 일정 기간, 유량이라는 개념을 정해줘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유량이라는 개념을 적고요. 저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량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칠판 주개를 사시려고 한다면 공급 분석을 안 해야 돼요? 공급 분석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팔려 나간 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팔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오케이.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건 아직 판매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이에요. 하고자 하는. 자, 그럼 아직 판매했다, 판매를 아직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아직 계획된, 의도된입니다. 계획된, 의도된 양을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일사자를 쓴다면 일이 벌어졌어요? 아직은 안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라는 개념을 써야 되고요. 자,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죠.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구라는 걸 써요. 그럼 욕구라는 것은 생산력을 얘기를 해요. 생산력.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유효 공급. 그러면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생산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죠. 그럼 칠판 주기를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공장이 필요합니까? 창고도 있어야 되고 트럭도 있어야겠죠. 가면 펜 들어보세요. 자, 공급이란 일정 시점이에요? 당연히 일정 기간이에요. 유량.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가격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공급하는 거는 재화를 판매 아닙니까? 강의 서비스를 공급합니까? 그 서비스를 판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1번 공급과 공급량은 일정 시점이 명시돼야 됩니까? 기간이 명시돼야 됩니까? 기간. 공급과 공급량에서 판매했어요? 하고자 하는 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보시면 공급행위를 가격 순위에서 공급자가 기꺼이 공급하려고 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유효 공급을 말하죠. 막연히 판매하고자 하는 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급자들은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따라해 보세요. 최소한의 가격. 자, 얘는 생산비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생산비 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받아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최고예요?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얼마 받고자 한다는 최소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다음 최대 수요량 해놓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격만 영향을 줘요? 가격 이외도 있어요. 요거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은 잘 따라오셨고요. 자, 9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가 20년째예요. 오전도 강의하고 하루 종일 강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팔이 아파요. 요거만 고칠게요. 따라서 공급 양의 변화.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죠? 따라서 공급의 변화. 그럼 아까랑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직은 모르겠지만,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요 점의 이동입니까? 가격 변화예요. 그런가요? 자, 얘는 아직 안 했지만,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 이외가 됩니다. 그죠?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법칙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격 때문에 바뀌었다. 이건 점의 이동인데 똑같습니다. 얘랑. 근데 곡선만 좀 달라요. 곡선만 좀 다르게 구하고 우리가 캐치하시면 돼요. 자, 공급 법칙이라는 것은요. 공급자들은 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이 칠판 주개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생산비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가격과 프라이스하고 양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랑 처음이니까 이 공급 곡선이, 자, 따라해보세요. 우상향 이동. 우상향으로 이제 이동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가 200원 할 때 그냥 200원, 원은 뺄게요. 200원 할 때는 두 개를 생산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300원 올리면 그냥입니까? 더 많이 만듭니까? 더 많이 만들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얘도 늘어나니까 자 따라서 비례관계. 그럼 가격과 양이 비례관계예요. 이따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냥요 양도 줄어요. 그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100원이면은 양을 줄여서 한 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럼 이 무수한 점을 연결한 곡선이 자 따라서 공급곡선, 따라서 공급곡선. 이 모양이 우하향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전 페이지 가세요. 핵심만 찾아볼게요. 90페이지 갑니다. 90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그 3번에 공급법칙과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죠? 비례, 정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끝났습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아까 거기 오셔서 92페이지 가시는 게 좋아요. 92페이지에 이 공급량의 변화는 따라서 양, 따라서 점의 이동. 자, 그냥요 얘는 가격 때문에 바뀌었어요. 가격 때문에 바뀐 거죠. 그런가요?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 이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얘는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 가격은 일정합니다. 일정한 상태에서 건설회사가 분양가에만 영향을 받습니까?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금리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그럼 얘도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그죠?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따라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그럼 요게 변하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인하하면 공급자들이 더 많이 만들겠죠. 더 기분이 좋으면 우측입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공급을 감소시키겠어요? 공급을 증가시키겠어요? 점이 이동했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나요? 그럼 좌측으로 이동했어요?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좀 어려워요. 따라서 우하향 이동. 하향 이동 이렇게 하고요. 우하향 이동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공급을 줄이죠.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공급을 감소시키겠어요? 공급을 증가시키겠어요? 그러면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죠. 자, 이건 따라서 좌상향 이동. 좌상향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박스는 보고 계시나요? 자, 따라서 공급량, 점의 이동, 가격 변화. 그럼 가격이죠. 가격이니까 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점이 이동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이쪽으로 점이 자 따라보세요. 상향 이동. 이쪽으로 점이 올라가죠? 지금 보고 있나요? 자 따라보세요. 상향 이동. 그냥요 점이 이동했어요. 이동했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곡선상에 따라서 하향 이동. 하향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상이 점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에요? 그럼 증가하는 우하향 이동, 좌측은 좌상향 이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세요. 2번 스타트. 오늘 프린트 2번. 자, 도와드려 볼게요. 이번에 자 같이 따라합니다. 자, 따라보세요. 공급곡선 자체 이동. 자, 입을 여세요. 공급곡선 자체 이동. 그럼 요게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칠판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거 보고 계셔요? 공급곡선 자체 이동한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공급량이에요? 공급의 변화예요?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조금만 할게요. 자, 93페이지 가시면은 6번에 공급 변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거기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은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대체재 보완자는 공급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 4월 달에 제가 뽑을게요. 양가로 1번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생산 비용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 3개 치세요. 생산 비용의 변화. 그래서 양가로 2번이 시험지에 나오는데 생산 비용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생산 요소의 가격.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택을 생산하려고 하면요. 건설회사가 토지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게 생산 요소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재료값이에요, 재료값. 들어보세요. 이 칠판 주기를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재료가 들어갑니까? 그게 따라서 재료값. 재료값이에요. 토지도 재료로 사용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토지를 사서 투입시켰고요. 자, 그냥입니까? 노동도 필요합니까? 임금도 나가야 되죠. 자본도 나가야 돼요. 자본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토지를 샀다는 건 이 토지는 그냥이요. 재료예요. 재료값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건 생산물의 가격입니까? 생산비입니까? 비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아요? 얘가 재료값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죠.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노동자도 하나의 재료죠. 그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나가야 돼요? 임금이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되고 자본도 하나의 미천이에요. 그죠? 타인 자본을 빌렸어요. 이자가 많이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잘 보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주택 가격입니까? 재료값입니까? 오케이. 그죠? 그럼 요거는 생산 비용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나요? 하락하는 게 좋나요? 그래서 여기는 더 깊숙하게 가셔야 돼요. 생산 비용보다는 생산 요소의 재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술 수준에다가 또 체크하세요. 기술 수준이 퇴보돼야 돼요? 기술 수준이 향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생산비, 기술 수준. 자, 따라서 공급만 변한다. 수요는 안 변해요.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양거로 4번은 밑줄 쳐보세요. 밑에 특정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 뭐냐면 들어보세요. 가격 상승을 예상해요. 상승했어요. 예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공급하는데 그냥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럼 여기서는 신규 건설회사가 신규 건설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매도했다. 내 아파트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는데 내 집 앞에 있는 중개사가 지인인데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내놓겠어요? 지금 안 내놓겠어요? 그렇죠. 그럼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 그럼 내놔 안 내놔? 안 내놓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더 오른 다음에 팔겠죠. 그러면 공급을 증가한다, 공급을 감소시킨다, 감소시킨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뭐 가격 상승 반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요. 다른 건 쉬워요. 넘기시면 여러분들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 돼요. 이자율이 상승한 거는 아까 이자도 이 비용이 나갔죠.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니까 공급이 감소하고요. 자, 융자금의 유용성, 자기 자본의 비율이 낮은 건축사가 융자를 받거나 사채를 이용해서 건축을 시작할 때 융자제도의 유용성은 주택 공급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금리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유용성이 많다는 건.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급 변화 요인을 보세요. 자, 따라서 기술 진보, 생산 요소 가격. 좀 전에 기억하십니까? 그 생산 요소 가격은 그냥요. 이건 재료예요. 이 재료값이 하락해야 되는 게 생산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오셔서 자, 이왕 간 김엔 다 해야 되니까 페이지 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4번에 자, 따라보세요. 개별 공급, 시장 공급이란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의미만 잡으세요. 아직 탄력성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91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밑에 개별을 합치면 시장 전체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기업 한 기업 A라는 기업과 B 기업을 합쳐서 시장 전체가 됩니다. 똑같아요. 봐봐.
자, 가격과 양이에요. 가격과 양이라면 자, 들어볼게요. 자, 우상향에서 좀 가파르고 얘가 좀 완만하고 더 완만합니다. 이따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가격에 대해서 반응을 봐요. 자, 그러면은 칠판조개가 만약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게 되면은 공급자는 양을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럼 2개에다가 3개를 늘렸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5개가 됩니까? 그럼 아까도 했던 거예요. 그냥요, 양을 합쳤어요. 자, 따라서 수평적 합계고. 자, 그냥 있어요. 더 반응을 했어요. 따라서 탄력적. 그것도 완만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91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럼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어떻게 합쳤어요?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수평을 합쳤고, 개별 기업에 대한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은 더 완만하죠? 또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죠? 탄력적이 좀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오늘 탄력성에서 얘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을 합쳤나요? 양을 합쳤나요? 요것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자, 좀만 쉬었다가 우리가 페이지 94페이지를 할 건데요. 이걸 전달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수요나 공급이나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붙으면 그냥입니까? 요건 양이 붙었습니까? 그냥요, 점의 이동이에요. 그죠? 그냥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자, 이건 양이 붙었어요. 공급의 변화예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럼 가격 2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곡선상이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까?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9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셔서 우리가 이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전달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은 편안하게 들어보시는 게 부동산은 쌉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까? 그러면 다른 경제재에 비해서 가격 비중이 크죠? 그럼 내가 이 돈을 구매 자금을 저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2번은 수요 활동의 판단에서는요. 주체에 따라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르신네들은 아파트를 선호합니까? 좀 단독주택을 선호합니까?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겠죠? 그거예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부동산은요. 구매 결정이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일반 경제비 전문적이고 좀 복잡한데 우리 부동산은 땅이 많아요. 좀 한정돼 있어요. 저번 시간에 왜 채유효 이용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전문적인 상황이 중요한 거고요. 자, 4번. 부동산은요. 여러분이 그 볼펜을 살 때 등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 다른 경제조와 다른 특수한 방법이 이용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은 제가 탄력성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아직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공급은 제가 탄력성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넘겨볼게요.